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이종훈 박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21세기 흥선대원군. 21세기의 흥선대원군은 원래 20세기 초에 그렇죠. 계셨던데 19세기 말하면. 예. 누굽니까? 이게 지금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예. 왜요? 예,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 전면 금지까지 포함해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 현재로서는 효용은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이거 마치 쇄국 정책 펼치는 흥선대원군 같다.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하태경 의원 생각은 비트코인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핵심 엔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4차 산업혁명에.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발전하면 이 4차 산업혁명 기술도 발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하태경 의원 생각은 이거 규제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거 없앨까 생각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거품 정도만 제거를 할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전면 금지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이 정부 내에서도 지금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안 그래도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이제 15일 오후에 이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태스크포스의 주무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법무부는 화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까지도 지금 고려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법무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이제 우선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하태경 의원이 최종구 위원장에 대해서 흥선대원군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법무부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사 수신 행위에 포함을 시켜서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그럽니다.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예. 근데 미국에서는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네. 시카고 상품 거래소하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이제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이제 허용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처음 제도권 시장에 이제 진출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예. 지금 거래가 일단은 이제 성사가 돼서 시작이 된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걸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 역시 지금 국내에서도 논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청취자분들이 그 언론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강원도 쪽에서 비트코인 채굴 하다가 과열된 전기 합선인가요? 과열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가 불에 탄 그런 장면도 보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외국에서는 규제 움직임이 없는 모양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선물 거래까지 한다는 거 보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지금 미국 선물산업협회 쪽에서 네. 사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번에 이제 허용한 것에 대해서 네. 이거 조금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성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걸 좀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되는데 이걸 네. 너무 빨리 허용을 했다.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쪽에서도 약간 이제 과도한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지금 이러한 형태로 유사한 형태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일종의 이제 그 앱 형태로 해서 이제 이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네. 추가적인 이런 암호화폐 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제동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국 이제 금융감독청 같은 경우에도 위험성을 좀 인식을
해라 투자를 하더라도 네. 그런 그 투자 안내문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제가 조금 뭐 도와드린다 그럴까요? 외람되게 도와드리면 이게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라 그래서 암호화폐 그러니까 화폐라는 의미 붙여서 마치 화폐로 착각들 하시는데요. 이건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삼성전자 주식처럼 주식 거래하는 주식 시큐리티다,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왜 커런시로 붙였느냐? 처음에 이걸 이야기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약 3,100만 개 정도를 갖다가 화폐 형태로 비트코인의 화폐 형태로 쫙 채광이 가능하다라고 뿌려버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암호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데 채굴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전기를 돌려야 되니까 강원도 가서 전기를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전기를 돌리면 전기값이 비싸잖아요. 강원도 가면은 농촌 전기를 쓰니까 싸니까 그렇게 쓴답니다. 요 범죄도 많이 늘겠어요 앞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채굴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이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더 파생되는 문제들이 지금 자꾸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종의 이제 투기성 자본들이 지금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네. 뭐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일종의 이제 환치기까지도 지금 이것이 좀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외국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싼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예. 그거를 이제 산 다음에 국내로 보내서 네. 그걸 이제 원화로 바꾸는 식으로 이제 환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최근에는 이제 그 사례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법무부나 이제 검찰 쪽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왜 그걸 심각하게 보냐면 이게 일종의 이제 국부 유출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는 그러한 그 환치기 비트코인 같은 걸 활용한 환치기에 대해서 아직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그런 그 상황이어서 더 지금 이제 위험도가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킹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비트코인은 그렇죠. 상당히 네. 그죠? 앞으로 범죄에 많이 취약한 점을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네,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오늘 많이 춥습니다. 두 분 오신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무 추우면 앞으로 전화로 연결해서 예. 좀 전에 이종훈 박사처럼 예. 저희도 이렇게 전화 생방송, 이원 생방송으로 하죠. 그 제목이 동상이몽이라고 너무 꿈을 크게 꾸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다른 말씀하시기 전에 빨리 화제를 바꿔서 지금 너네 국민의당이라고 어느 분이 아까 그러시던데. 분당 시기가 상당히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그러던데 분당 시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애청자분들이 무슨 뜻인가 싶었는데 예.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은 예. 우리 곽수종 교수님하고 노동일 교수님이 예. 요즘에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되냐고 저를 이렇게 예. 계속 이렇게 핀잔을 주고 예. 때로는 놀리기도 하고 예. 또 때로는 겁박도 하면서 예. 굉장히 저를 괴롭힌답니다. 그게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너네 국민의당이라고 또 이렇게 또 더 무슨 얘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아무리 저희 그 애청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국민의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어떤 관심, 애정은 우리의 그 다당 체제의 그렇죠. 승부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보루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민의당이 어떤 정당이 되든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당 체제가 경쟁 체제로 들어서고 이 경쟁 체제에서 정책을 놓고 국민들이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정치가 유연하게 작동이 돼서 정치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이 발목 잡기가 안 되고 정치가 나라 발전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치는 것은 지금은 다당제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국민의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분당은
저는 상권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탈당이 될지 분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수 저는 이탈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바른정당하고도 통합은 그 시계가 거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 통합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의석수를 늘린다고 하면 포기했죠. 그런 거는 국민당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의 가치를 높여서 중도의 보수와 중도 개혁의 양날개를 가지고 중도의 지평을 넓혀 나가서 양극단 세력을 더 극단으로 몰아내면서 한국 정치의 판을 바꾸자라고 하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당 내부의 다수 이탈이라든지 바른정당 내 다수 이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수가 지금은 39대 11, 50명 아닙니까? 합하면은 5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40명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열차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사람 교수님 보시기에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정당이 이렇게 합당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아까 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합칠 거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선거에서 본 것처럼 옥새 든 사람이 탈당을 왜 합니까? 거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탈당을 하면 하겠죠. 저는 이제 당장 무슨 그 탈당하거나 그런 분당되거나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되더라도 이용주 의원이 표현한 대로 숙려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곰곰이 그걸 좀 생각해 봤더니요.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왜 2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등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충분히 그 호남파 이른바 통합에 반대하는 그분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뭐 서로 갈 길을 가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심리적 분당 상태라고 얘기하고 뭐 언제 지금 합의서만 안 썼지 뭐 이혼 단계 전 단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좀 뭐 물론 득도 있겠지만 실이 클 것이고 그것보다는 좀 방법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뭐 여러 가지 비난을 한국당으로부터 들어가면서 추진하는 게 뭡니까? 중대 선거구제 아닙니까? 그죠? 아시다시피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 일단 국민의당이 제일 큰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호남에서 1등 하더라도 2등으로 골고루 호남에서 2등으로 당선될 수 있고 유승민 의원 일부를 합친다면 영남에서도 상당히 호소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바른정당 쪽에서 또 수도권에서도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뭐 안철수 대표를 좀 뭐 따르는 이른바 친한파들 또 많이 수도권 지역에 호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잘하면 저는 정말 2당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음 총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 의원들을 충분히 그런 쪽에서 우리가 중대 선거구제 개편, 선거구제 개편 사활을 걸자.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그걸 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 일종의 묘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이제 선거구제 개편은 뭐 들라 알다시피 개헌보다 어려운 거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민주당하고 지난번에 예산 처리 과정에서 추진하고 약속했잖아요. 민주당도 손해볼 거 없고요. 민주당도 일부 지금 영남 지역에서 중대선거 도입하면 뭐 상당수 당선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중대선거구제 추진을 명분으로 하면 저는 호남 지역 그 중진들 좀 이른바 좀 뭐 평화개혁연대인가요? 그걸 추진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다독이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국민의당에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이 노동일 교수님 같은 분만 있으면은 이렇게 갈등 안 하죠.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호남에도 드디어 이제 경쟁체제가 들어선 겁니다. 국민의당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영남에서도 이제 3파 싸움입니다. 수도권은 인물 싸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왜 반대할까요?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왜 반대하죠? 반대할 명분이 10가지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좀 결의다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올 테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파가 좀 다르고 안철수 파가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만약에 당연 주도하면 우리는 뭐지?
그러다 이번 지방선거에 또 호남에서 영남과 손을 잡는다? 좀 그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등등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은 호남파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패권적인 어떤 기득권이 상당 부분 상처를 받는다. 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물론 일부 의원들은 무슨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얘기합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금은. 바른정당에서는 별 얘기 다 할 수가 있겠으나 국민의당은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또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지. 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반대할 수는 없는 거 저는 명문이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그 외에 나머지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전부 다 유리한 것이고요. 더더욱이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의 정문에는 이 보수 개혁세 중도 개혁 세력의 확대를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른 중도 개혁 세력의 연장을 위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이 다수 의견이에요. 네. 호남 의원들 빼고 당원들은.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중도의 정당이 지평을 넓혀 나가서 주변의 우호 세력과 연대를 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인 상식이지 네. 이것을 찬반할 이유가 없는 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렇게 갑니다만은 그중에 일부 의원들이 이제 방금 노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강점, 구체적인 강점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봐보세요. 3당 체제가 돼서 만약에 정책 선거가 된다고 얘기하면은 국민의당이 가장 앞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극단은 찬성과 반대거든요. 네. 중재를 통해서 우리 정치의 선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더욱 이거는 호남에서 그동안에 호남 정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네.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에도 유리합니다. 네. 총선에서 말할 것도 없고요. 총선에서 만약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다음에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네. 반대로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요. 국민의당에서 무슨 돌파구가 있을까요? 저는 내년에 국민의당은 호남에서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버리면은 네. 누가 나와도 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호남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 이제 선거 고지는 더더욱 좋은 것이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유리하다거나 뭐 통합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렇게 뭐 별 영향은 없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이제 과거 문법대로 따지면 네. 이렇게 되면 뭐 자기 그 하부 조직이 될 만한 지방 의원들이나 예. 이런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하나도 당선 못 시킬 거 아니냐 국민의당 간판으로는 예. 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동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런 지난번 무슨 그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을 때 무슨 하부 조직이 튼튼해서 뭐 그랬습니까? 사실 일종의 어떤 구도 싸움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예. 특히 국회의원들의 관심은 뭐 물론 지방자치선거 내년 지방자치선거도 있지만 예. 결국은 자신들의 당선, 예. 재선, 3선이거든요. 예. 뭐 가장 큰 관심은 당선, 뭐 둘째 관심은 재선, 세 번째 관심은 3선 아닙니까? 뭐 나라와 민족은 다음 문제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점을 들고 충분히 좀 설득해내야 좀 그런 과정을 좀 네. 당내에서 이게 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지금 뭐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당내 그 중진들이나 호남 의원들하고 소식을 터놓고 그런 노력을 당내부터 좀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네. 뭐 따라오려면 서로 갈 길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네. 물론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떨어져 나가도 일부 떨어져 나가도 뭐 결국은 작지만 강한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앞으로 뭐 당분간 상당 기간 동안은 이 좀 실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 리더십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4867번님 박 교수님의 너네 다당제 지지합니다 하셨고요. 2511번님 제3당 캐스팅 보트 잡고 버리고 있는 인질것 같은 상황은 보고 있기가 힘듭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두 분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현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